제가 저번에 코난 극장판에 나왔으면 하는 소재라는 주제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쯤에 이런 소재들로 제가 직접 스토리를 짜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원하는 극장판의 스토리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극장판은 도쿄에 있는 코난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코난은 박사님 댁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탐정단 친구들을 바라보며 인성이와 통화 중입니다. 인성이는 코난과 잡담을 하다가 최근에 오사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최근 오사카 쪽에선 연쇄살인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죠. 코난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사카 쪽의 사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TV에서는 도쿄에서 일어난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에는 어떤 문양이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이 보도를 듣고 다시 한번 조사하던 오사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봅니다. 놀랍게도 오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문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코난은 오사카의 사건과 도쿄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코난의 심각한 표정을 보여주며 명탐정 코난 극장판의 오프닝이 나옵니다. 오프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코난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자 경시청으로 가기 위해 박사님의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실내에서 놀고 있던 탐정단 친구들과 부딪히며 책상에 있던 물컵을 건드리게 되고, 물컵에 있던 물이 코난의 신발로 쏟아지게 됩니다. 코난은 별 수 없이 신발을 벗어서 박사님에게 건네줬고, 박사님은 수리해줄 테니까 나중에 찾으러 오란 말을 합니다. 코난은 일단 킹력 증강 슈즈가 아닌 평범한 신발을 신고 도쿄 경시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번에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 도쿄에 있는 형사들도 오사카에서 벌어진 사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사카 쪽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코난은 인성에게 연락을 했고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인성이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을 했고, 코난에게 이 사건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코난 역시 인성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인성이에게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연락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코난은 경시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찾아가서 연쇄살인의 현장에 있던 시체들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들을 보던 코난은 시신에 있는 문양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코난은 이 문양을 한동안 보더니 이 문양이 한때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가문의 문양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그럼 오사카 쪽에서 발견된 시체들에 있는 문양은 어떤 건지 조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성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난은 인성이의 전화를 받자마자 도쿄에서 발견된 시체들에겐 도요토미 가문의 문양이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성이는 놀라며 오사카에 있는 시체들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문양이 있었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먼 옛날 도요토미 가문은 교토와 오사카 쪽을 기점으로 일본 전국을 다스렸고, 도쿠가와 가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은 그런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도쿄 쪽을 중심으로 일본을 다스렸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코난과 인성이는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과 오사카 쪽에서 벌어진 사건이 각기 다른 인물들이 경쟁하듯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죽은 피해자들이 각각 도쿄와 오사카에서 주름 잡는 부자라던가 정계 인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SNS에서 오사카 사람들을 비하한다거나 도쿄 사람들을 비하하는 등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남겼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코난과 인성이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보고 오사카에서 도쿄 비하를 일삼던 인물들을 도쿠가와 가문의 문양을 쓰는 단체가 처리했고, 도쿄에서 오사카 비하를 일삼던 인물들을 도요토미 가문의 문양을 쓰는 단체가 처리한 것 같다 라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코난과 인성이는 지금 오사카와 도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 집단이 벌이는 일들이 아닌 두 집단이 동시에 벌이는 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추리한 코난과 인성이는 이 두 집단의 범행이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범행을 진행할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들이 노리는 인물들은 도쿄에서 살면서 혹은 오사카에 살면서 상대 지역을 비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난과 인성이는 이런 인물들이 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통화를 하던 중 코난은 신형사님이 들고 가는 어떤 증거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난은 바로 신형사님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봤고, 신형사님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의 방에서 발견된 종이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코난은 혹시 도쿄에서 죽은 다른 인물들의 사건 현장에서도 그런 게 있었냐고 물어봤고, 신형사는 이걸 얘한테 말하는 게 맞나? 하는 표정을 짓다가 맞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코난은 바로 인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들은 상황을 전했고, 오사카에서 죽은 인물들의 사건 현장에도 그런 비슷한 게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인성이는 바로 아버지의 부하 형사에게 찾아가서 혹시 사건 현장에 수상한 종이가 없었냐고 물어봤고, 그 형사는 인성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라고 하며 오사카에서 죽은 시신들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겼던 부하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이들이 사람을 죽여나가며 그 사람들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을 죽인 것처럼 꾸몄고, 결국 자신들의 최종 목표는 이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겠다 라는 추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추리를 해내긴 했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편 인성의 아버지인 하평모는 인성이가 자신의 부하 형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하평모도 오사카에서 꽤 높은 직위를 가진 형사였기 때문에 이 오사카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도의 아버지인 남건 역시 최근에 일본에 돌아왔었는데 일본에서 휴식을 하려던 중에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두 아버지들은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만큼 사건의 진상에도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버지들은 각자 도쿄에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사카에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겠지만 남건은 도일이가 자신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건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평모는 원래 인성이를 능력은 부족한데 무대포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인성이가 여러 사건을 맡아오며 성장한 걸 자신의 아내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아버지들은 이번엔 자신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로 합니다. 두 아버지들은 각자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의 도쿄에서 그리고 오사카에서 과연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적합한 인물으로 보이느냐 그리고 그 인물들의 가문은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코난과 인성이는 각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과거에 기노시타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마츠다이라 가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노시타라는 성을 쓰고 있는 인물과 마츠다이라는 성을 쓰고 있는 인물이 도쿄시장과 오사카 시장으로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됐죠. 코난과 인성이는 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채고 각자 시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난은 도쿄의 시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갔고 근처에 도요토미 가문의 문신을 하고 있는 어떤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코난은 음성 변조기를 이용해 범인에게 경찰이 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범인은 순간 당황하더니 어떤 건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인성이 역시 오사카 시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는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수상한 인물은 인성이를 보더니 당황하고 도망을 갔죠. 그렇게 코난은 건물의 옥상으로 도망간 범인을 쫓아갔고 범인이 헬기를 타고 도망가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킥력 증강 슈즈로 범인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킥력 증강 슈즈를 저번에 고장이 나서 박사님에게 맡겼다는 것이 기억났고 이대로 범인을 놓치기 직전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역시 범인을 쫓아갔지만 범인을 쫓아간 곳에는 범인과 한피로 보이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코난과 하인성 둘 다 한 발짝이 모자라서 범인을 놓치는 건가 싶었던 순간 이들의 모자랐던 한 발짝을 내딛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도쿄의 범인이 타려고 했던 헬기에선 코난의 아버지 아니 도일의 아버지인 남건이 내리며 범인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오사카에선 인성이가 위기에 처한 순간 경찰들의 조명이 켜지며 하평무에 체포해라 라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남건과 하평무는 아들들을 믿고 있긴 했지만 혹시나 아들이 마지막 한 발자국을 못 내디딜 수도 있으니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아들의 한 발자국을 도와주기 위해 마지막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도일이와 인성이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도와줄 필요 없었다고 투덜대긴 했지만 사실 둘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아버지들이 도와준 걸 고맙게 여기고 있었죠. 이렇게 도쿄와 오사카의 엄청난 부자를 보여주며 극장판이 마무리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일개 코난 팬이 극장판의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냥 코난과 인성이가 각자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고 이 둘을 그들의 아버지가 도와주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짜봤는데 만들면서도 겁나 허술하다는 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이게 시나리오로 짜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생각했는데 중간에 남도일, 남건 그리고 하인성 하평무의 케미를 보여주는 일상신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디 이 망상을 여러분들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